지금부터 2018년 수원 강황선생 국제학술 세미나의 학술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해 상사가 한창이던 내산서 심포지엄에서 오주시에 돌아간 일주일 뒤에 한국에서 26명의 단체가 오주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오주성에 강양선생 현창비를 만나했습니다. 그 단체는 영광군의 농업 관련 종사자들로 그 목적은 일본 농협을 배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을 7번 방문했습니다.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목적은 여러 가지 종류겠습니다만은 서로 배우고 교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국제교류의 친선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황 선생이 옛날에 일본으로 건너가는 과정은 매우 힘들고 고달팠지만 교토에서 후지와라 세이카로부터 배우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가르쳐드리죠 라고 대답한 것은 유학사의 강황 선생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한국을 방문한 것이 이번이 8번째입니다. 모든 것이 낯익은 풍경입니다만 올해는 특별한 감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본 금년이 일본의 유교를 전한 수원 강황 선생이 서거하신 지 400주년이 되는 기념의 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황 선생님을 알게 된 것은 34년 전인 1984년 6월입니다. 오주시청에 교육위원회 문화계를 맡고 있을 때 오사카에 사는 제1교포 신기수 씨로부터 다른 그룹을 있는 강황 선생의 기념비를 오주성에 세우고 싶으니 부지를 제공해 줬으면 한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강황이라는 사람이 교토에서 후지와라 세이카에게 유교를 전한 그 업적이 간단하게 쓰여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습니다. 오주시에서 그 발행한 잡지에 그 인물을 보니까 일본말로 교코라는 이름을 쓰였습니다. 오주성에서 도도 다카도라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조선을 침략했을 때 포로로 잡혀갔던 인물이라고 기록이 됐었습니다. 오주 시내에서 제일 비싼 땅인 오주성태 일부를 제공하려면 나름대로의 공적이 있는 인물에만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인물이 거기다 기념비를 세워도 될까 말까 하는 적합한 인물인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서울 박물관에서 복사를 했다며 하나의 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400년 전에 출판된 강황 선생의 간양록입니다. 이 어려운 한문 문제를요 사전을 찾아가면서 이걸 읽을 때 등에서 찬 그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이 인물이야말로 일본의 유교를 전파하고 일본 교육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공로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학자 강황과 오주라는 논문을 써서 기념비를 오주성에 세우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부지 제공을 승인하도록 기한했습니다. 다행히도 시장, 교육장 그리고 의회도 이것에 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념비 건립 분위기가 높아지고 모금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1987년 7월 뜻밖의 한국 경주 동국대 교수인 오영진, 장충식 교수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한일 문화교류에 대해 연구하러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강황 선생과 관련된 자료를 건네주고 유적을 안내하자
일본어과 5교수로부터 한국 방문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여권을 발급받았고 다음 달 8월 대학 교수의 안내로 서울에서 전주, 광주, 영광, 경주로 5일간 여행을 떠났습니다. 광주 박물관에서 이후로 관장님을 만났고 영광에서는 강시우선 분들을 만나 내산서울을 찾았습니다. 뒷산에 있는 강강 선생의 묘소를 참배하고 일본 교육의 교육 문화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에 감개무량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원에 비치된 방목록의 명단을 넘기자 일본인 같은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아직 일본에는 강강 선생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 건창기 건립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1990년 3월 11일 벚꽃이 만개한 오주성에서 한국인 참석자 32명을 포함 약 160명이 참석해 제막식을 하였습니다. 마스다 요이치 오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강강 선생은 시대를 뛰어넘어 지금도 두 나라의 인연을 맺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주시가 이렇게 한일 양국의 친선을 도모하고 어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고민의 숙명으로 그때의 발령이나 다른 것을 적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강강 선생의 연구자로서 기념식장의 맨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찍이 강강 선생이 여기서 서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통곡했다는 기록이 떠올라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 기념비 건립을 계기로 강강 선생의 이름이 일본의 매스컴에 소개되는 일이 찾아졌으며 한국에서도 큰 화제거리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주성 기념비를 찾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한국에서도 강씨 가문, 영광군, 광주시의 고향 사람들과 학자, 연구진 등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였습니다. 그 중에 윤홍식 선생님이 계십니다. 바로 저기 계십니다. 강강 선생이 쓴 일본에서의 포로 생활을 기록해 편집해 출판한 윤순거 선생의 13대 손이십니다. 우리 윤 선생님은요, 선조 조상의 유지를 받들어서 강강 선생의 공적을 헌창하기에 일본을 방문하여 오주 시장의 한국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시대를 뛰어넘고 해를 거듭하여도 은사를 헌창하려는 사대간의 깊은 정에 감격하여 감동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편지입니다. 우리 유 선생님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자, 뭐라고 쓰냐면요, 명춘, 영광, 춘향, 거제. 예. 그러니까 내년에 봄에 영광이 오시게 되면은 책임지고 안내하더니 안심하고 한국을 오십시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큰 안내장을 받은 것은요, 처음입니다. 이렇게 크게 받은 것은. 사실 그때까지 오주 시장님은요, 한국에 오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침략자, 도도, 달가다라의 출신지 사람이 방문해도 될까? 라는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보고 처음으로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도영으로서는 시의회 의원 오모리 부회장, 교육위원회 대표 구보타 교육장, 그리고 먼저 한국을 방문했던 경험이 있던 시민과장인 저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음 해인 1991년 4월 15일 저희들은 김포공항에 내렸습니다. 거기에는
환영 오주 시장님이라고 쓴 종이를 들고 나와 있는 사람을 마중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주광시 종회회장 강기천 씨로부터 그날 밤 서울에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차로 광주시에 도착해서 코리아나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호텔 경영자이시자 강대집 강항 선생의 후손이신 강대집 씨가 저녁 자리를 마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환영 인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상치 못한 일이라 당황하면서도 즐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 공교롭게도 비가 왔지만 승양차로 영광군을 향해 군청을 방문했습니다. 정말 긴장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우리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커다란 테이블의 한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국기가 굳게 묶여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 군수님으로부터 화당 인사를 듣고 간담회를 마친 후 내산서울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유림복장 차림으로 참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매스컴의 기자들도 기다리고 있어 취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기 시작되자 우리들은 익숙해지지 않는 예법에 당황하면서도 확실한 것은 지난 400년 동안 일본인으로서 처음 참가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마스다 시장은 답사를 하기 위해 일어나서 일찍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명령에 의해 오주성 도도 다카도로가 이 땅을 침략한 과오를 사죄하고 강항 선생이 일본의 교육의 발전에 공헌한 공적을 기리고 향후 교류를 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이 말은 윤홍식 선생님의 통역으로 참가자들 전원에게 전해졌습니다. 인사가 끝날 때 참가자들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일본으로 안내했던 한국의 젊은 여성 가이드가 마스다 시장의 인사를 듣고 일본인을 오해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며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마스다 시장의 방문은 당일 텔레비전에 방송되고 그 후엔 각 신문에 크게 보도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 본물 터지던 한국 방문이 시작돼 행정단체, 시내 학교장 등 교육 관계자, 청년회의소와 함께 어린이 스포츠클럽, 오즈 고등학교, 수학여행 단체, 그리고 임진왜란과 관련이 있는 이마지시, 미에현쯔시의 상공회의소 등등의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저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일본에 강항 선생의 공적을 소개하는 책자가 없으니 신기수 선생으로부터 제의를 받아 공동으로 집필하고 1991년 유생 강항과 일본이라는 제목으로 아카이시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중앙 언론도 선계가 되면서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공무원의 일과 이 일을 양립할 수 없다는 불가능을 깨닫고 1992년 3월 3년 정년을 남기고 시청 공무원을 퇴직했습니다. 갑자기 직업도 없어지고 수입도 없어져 마누라한테 몹시 혼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났습니다. 역사 작가로서의 감동과 흥분의 나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9년 두 번째 책으로 강항 유교를 전한 포로인의 발자취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했습니다. 두 번째 책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는 이번을 포함해서 한국을 8번 방문했지만 2년 전에 예상치도 못한 명예를 얻었습니다. 앞서 발행했던 책이 번역되어 한국에서 출간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언론인 클럽상에서 외국인 특별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이 영예로 인해 강항 선생의 공적이 한국 내에서도 널리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기꺼이 시상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大洲市では中学 오주시에서는요, 중학교 부독본을 제작해 일본 유학에 영향을 미쳤다는 강강 선생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이게 지금 일본 중학교에서 불교제로 배우고 있는 교과서입니다. 지방의 작은 시에 지나지 않습니다만은 언젠가는 일본의 교과서 그리고 역사책에 빛나게 등장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시청 직원으로서 편변한 삶의 끝자락에서 강항 선생을 만나고 작은 연구를 계속하면서 오주시와 영광, 나아가 일본과 한국의 오호 친선에도 기여할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욱 기쁜 일이 있습니다. 2001년 3월 영광에서 개최된 심포지움 때 내비는 참석한 국회의원이 유창한 일본어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낙연 의원님이셨습니다. 저는 기쁘게 생각해 일본어로 된 그 책을 이낙연 국회의원에게 옮겼습니다. 거기에 한 권을 더 보냈습니다. 이 한 권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때 답장이 이렇게 왔습니다. 네, 이낙연 현 총리님께서 보내주신 답장입니다. 근데 요 안에가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라는 내용이 적어졌습니다.そして이 의원님은 그 후 전라남도 지사님이 되어서 그 사이에 오주를 강항 선생 현장들을 2번이나 방문했습니다. 제가 물론 안내했습니다. 고향에 대한 자부심으로 존경받고 계시리라고 짐작합니다. 그때의 오주석에서의 사진입니다. 이낙연 그 당시에 도지사님이시죠? 네. 그 지사님이 작년 5월 전변에 의해 수상에 취임된 것입니다. 네. 지금 국제관계가 힘든 시절이지만 언젠가 일본을 다시 방문했을 때 이 총리로부터 어떤 말이 나올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 3번째 오주를 방문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항 선생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고 그날을 꿈꾸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일본의 교육, 문화를 위한 이한 대은이신 수훈 강항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오주하고 영광,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이 평화롭게 지내기를 발전하면서 여러분의 복을 기원하며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